가로등이 듬성한 신정동 골목 끝 분리수거장 뒤에 누군가 급히 묶어놓은 포대 하나가 비틀린 끈 조각과 함께 드러납니다. 폴리스라인이 좁은 길을 막고 흙 위 발자국은 생활 쓰레기 흔적과 섞여 형태를 잃어갑니다. CCTV는 밝은 대로에서만 또렷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사람은 실루엣으로 바뀐 채 프레임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날의 공백은 상자에 봉인돼 창고 깊숙이 잠들지만 20년 뒤 다시 꺼낸 끈의 섬유 틈에서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2005년 초여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밤은 대로에서 한 블록만 벗어나도 어둠이 달라집니다. 가로등 간격이 벌어지고 담장과 주차된 차량, 전신주가 시야를 잘라내며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20대 여성 서연은 지하철역 출구를 나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편의점 앞을 스쳐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습니다. 역세권의 밝은 조명이 끝나고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보행자 밀도와 차량 통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서연의 동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골목 진입부에 세워진 택배 차량과 그 옆 분리수거장, 공사장 가림막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는 누군가 뒤따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새벽 서연의 가족은 통화가 끊긴 시각과 마지막 메시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뒤 위치 정보가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지점을 기준으로 역 주변 생활 반경과 골목 진입 이후 공백을 나눠 실종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마지막 통화가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는 마지막 목격 가능 지점으로 편의점, 정류장, 골목 진입부를 지정합니다. 순찰차와 도보 인력이 구역을 나눠 담장 아래, 주차장 틈, 비탈길 공터, 분리수거장, 뒤편처럼 숨기기 쉬운 공간부터 우선 수색을 시작합니다. 같은 날 오후 주민 제보로 특정된 한 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묶인 포대와 주변의 끈 조각이 확인됩니다. 현장은 즉시 폴리스라인으로 통제되고 감식 인력이 접근 경로부터 주변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통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갑니다. 현장 감식반은 포대의 결속 상태, 끈의 재질과 절단면, 비닐류의 접힘 흔적, 지면의 발자국 형태, 근처 배수로와 담장 상단의 접촉 흔적을 사진과 스케치로 남깁니다. 주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구분되도록 증거물 라벨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봉인합니다. 수사팀은 발견 지점이 우연히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서 외부 시선이 차단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범인이 짧은 시간 내 이동, 정리, 이탈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초동 동선 재구성에 착수합니다. 부검과 감정 결과가 전달되자 수사팀은 단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니라 강력 사건으로 분류의 수사본부 편성을 논의합니다. 피해자의 생활 반경, 인적관계, 귀가 시간대, 자주 이용한 지름길을 표로 정리해 끊기는 구간을 지도 위에 고정합니다. 형사 정우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포착될 수 있는 지점들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역 출구, 편의점 계산 시각, 정류장 인근, 골목 진입부, 사건 발견 지점까지 각 지점마다 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보였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공백을 표시합니다. CCTV 화질이 좋은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석반 담당자가 지도 위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루엣만 남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식별 불가 구간이 연속되는 곳이 범인이 숨거나 접근하기 쉬운 회랑이 될 수 있어요. 수사팀은 동네 CCTV의 화질, 각도, 녹화 주기를 점검해 실질적으로 얼굴 식별이 가능한 구간과 단순 실루엣만 남는 구간을 구분합니다. 식별 불가 구간이 연속되는 곳이 곧 범인이 숨거나 접근하기 쉬운 회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부 공유합니다.
탐문은 피해자 주변 인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밤 시간대 골목을 반복적으로 오갈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까지 확장됩니다. 야간 택배, 대리운전, 시설 관리, 청소, 경비, 건물 관리. 각 직업군의 이동 특성과 근무 동선을 사건 지도에 겹쳐보기 시작합니다. 사건 현장과 가까운 상가 건물 관리실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갑니다. 출입 기록, 주차장 CCTV 각도, 분리수거 위치가 확인되고 관리인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합니다. 그 시간대에 골목을 점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말은 단서 역할을 합니다. 수사팀은 넓어진 탐문과 제보를 그대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점이 있는가, 사각지대를 반복적으로 통과하는가, 사건 지점에서 준비물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가. 검증 항목을 만들어 노이즈를 걸러내며 동시에 확보된 증거물은 훗날 재감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염 방지 절차를 강화합니다. 팀장이 회의실 앞쪽에 서서 말했습니다. 동일 수법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야간 순찰 구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우가 지도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선이 교차하는 골목들이 반복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팀장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구간을 중심으로 잠복 배치를 준비하세요. 초동 수사가 일정 궤도에 오른 시점, 수사팀은 야간 순찰과 잠복 구간을 정합니다. 지도 위 여러 선이 교차하는 특정 골목들이 반복적으로 표시되며 다음 사건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챕터 2 타임라인의 공백. 초동 수사 구역이 고정된 다음 날 오후 수사팀은 피해자 서연의 마지막 하루를 분 단위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문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편의점 POS 시간, 정류장 버스 도착 기록을 취합해 확정된 시간과 추정 시간을 색으로 구분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정우는 타임라인의 공백 구간을 좁히기 위해 역 출구에서 골목 진입까지 도보 소요 시간을 실제 걸음 속도로 3번 측정합니다. 신호대기, 횡단보도,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지연 요소까지 포함해 최소와 최대 범위를 산출합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한 시각이 밤 11시 18분입니다. 정우가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골목 진입까지는 최소 5분, 최대 8분 정도 걸립니다. 분석반 담당자가 타임라인 표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11시 30분 통화 종료 지점은 골목 안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동일 시간대에 골목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 거주자, 상가 종업원, 야간 알바생의 동선을 탐문으로 수집합니다. 진술마다 위치가 어긋나는 지점을 지도에 따로 표시해 기억의 오류가 반복되는 장소를 역으로 의심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CCTV 분석반은 역 주변과 대로변의 카메라부터 검토해 인물 식별이 가능한 구간에서 서연의 이동을 최대한 추적합니다. 이후 화질이 떨어지는 골목 구간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실루엣의 키, 걸음걸이, 가방 위치 같은 형태 정보만으로 연속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화면이 자주 끊깁니다. 분석반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담장과 차량에 가려서 프레임 사이 공백이 생깁니다. 정우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확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추적선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수사팀은 CCTV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주변에서 확보한 발자국, 타이어 흔적, 끈 절단면 같은 물증을 정리합니다. 범인이 접근, 제압, 이동, 유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준비물을 사용했는지 사건 절차를 단계별로 가설화합니다. 끈과 포대가 생활용품 범주인지 작업장에서 흔히 쓰는 자재인지 분류가 진행됩니다. 유사 재질이 구할 수 있는 장소로 공사장, 자재상 건물관리실, 청소용품 창고가 포함되면서 준비물의 출처가 수사선으로 떠오릅니다. 정우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과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병렬로 유지한 채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범인이 굳이
이 골목을 선택할 이유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팀에 배포합니다. 사각지대, 이동 편의성, 단시간 이탈 가능성. 팀장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골목을 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별도로 묶으세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근무표와 순찰 동선, 업무 범위를 통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가진 인물들을 선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시설의 경비원, 건물 관리인, 야간 청소 인력, 폐기물 수거 관련 종사자, 공사장 야간 잔류 인력 같은 직업군이 우선 목록으로 정리됩니다. 각 인물별로 골목 접근권과 사각지대 경험치를 비교하는 방식의 정리가 시작됩니다. 같은 주간 지구대와 협조해 야간 순찰이 강화됩니다. 순찰차는 단순히 골목을 도는 수준을 넘어 사각지대가 생기는 구간마다 정차해 주변을 비추는 방식으로 패턴을 바꾸며 도보 순찰도 출입구를 지키는 형태로 재배치됩니다. 수사팀은 이 강화된 순찰이 범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동시에 범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일부 구간은 순찰 빈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부 구간은 불규칙하게 운영해 예측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그 와중에 주민 제보가 폭증합니다. 수사본부에는 수상한 차량 번호, 낯선 남성 인상착에 새벽 소음 신고가 쌓이고 수사팀은 제보를 시간, 장소, 행동 세 항목으로 표준화해 기록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록 담당이 말했습니다. 제보를 입력할 때마다 사건 타임라인과 자동으로 비교되도록 정리 체계를 세웠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타임라인과 겹치는 제보는 우선순위를 올리고 겹치지 않는 제보는 별도 보관하세요. 이러한 기록화된 수사가 자리 잡아가던 시점, 수사팀은 첫 사건의 물증이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동네의 야간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실종, 피해 신고를 대비한 감시 구간을 더 촘촘하게 재설정합니다. 수사팀이 야간 감시 구간을 재설정한 지 몇 달이 흐른 늦가을 밤, 신정동 주택가의 해는 더 빨리 집니다. 골목의 조도는 일정하지 않아 밝은 구간과 어두운 구간이 몇 걸음마다 교차하는 형태로 굳어집니다. 40대 여성 미정은 지인과의 식사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역세권에 도착하고 환승 동선과 도보 이동을 거쳐 집으로 향합니다. 대로변의 인파와 상가 불빛이 끊기는 지점부터 이동 속도와 주변 경계가 동시에 느슨해집니다. 미정이 선택한 귀가 경로는 평소와 유사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담장과 주차 차량이 만들어내는 시야 단절, 분리수거장, 공터, 계단 같은 구조물이 연달아 배치된 구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구간은 외부에서 관찰해도 짧은 시간에 흔적이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반복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연락 두절을 확인하고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는 즉시 미정의 마지막 확정 지점을 기준으로 탐문구역을 나눕니다. 하차 지점, 통화 종료 시각, 카드 사용 내역. 이전 사건에서 사용했던 시간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초기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첫 사건 때 구축한 공백 구간 지도를 다시 펼쳐 미정의 동선과 겹치는 지점을 먼저 대조합니다. 겹침이 확인된 골목을 우선 수색 구역으로 지정해 도보 인력을 투입하며 통제선 설치 기준과 증거물 오염 방지 절차를 강화합니다. CCTV 분석은 역 주변과 대로변부터 시작되지만 미정의 이동이 골목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카메라 각도, 프레임 공백, 차량 가림 때문에 연속 추적이 끊깁니다. 분석반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화면에 등장한 지점입니다. 정우가 지도에 표시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탐문과 수색의 경계선을 좁혀야 합니다. 탐문팀은 골목 진입부의 편의점, 세탁소, 부동산, 심야 운영업소를 중심으로 출입 인물과 차량 흐름을 확인합니다.
동일 시간대에 비슷한 구간을 통과한 목격자의 진술을 시간, 장소, 행동 항목으로 분해해 서로 맞물리는 지점만 남겨 재구성합니다. 수사팀은 첫 사건의 물증 목록에서 포대, 끈, 비닐류, 결속 흔적을 우선 항목으로 다시 꺼내듭니다. 이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물증이 같은 계열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질, 절단면, 묶음 방식, 접힘 패턴을 동일 기준으로 촬영하고 봉인합니다. 며칠 뒤 수색 구역 중 한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정리된 포장 흔적이 발견되며 현장 통제가 확대됩니다. 감식반은 접글로 담장 상단, 배수로 주변, 바닥 마찰 흔적을 순서대로 체증해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최소 단서를 확보하려 합니다. 부검과 감정 결과, 현장 감식 결과가 종합되면서 이번 사건도 강력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팀장이 회의실에서 두 사건의 비교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결박 방식, 포장 흔적, 사각지대 선택, 유기 위치의 성격이 겹칩니다. 정우가 표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동일 수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본부는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군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건 번호, 증거물 목록, 탐문 기록, CCTV 검토 결과를 통합관리 체계로 묶어 누락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정렬합니다. 정우는 두 사건의 공통 분모를 피해자 개인사보다 범행 환경에 둡니다. 골목 구조, 조도, 사각지대, 접근 편의성, 이탈 경로를 중심으로 범인이 특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선택할 이유를 설명 가능한 형태로 문서화합니다. 수사팀은 야간에 합법적으로 골목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을 다시 상단에 배치합니다. 건물 관리, 경비, 청소, 시설 보수처럼 열쇠, 출입권, 동선 점검이 업무에 포함되는 인물들의 근무 기록과 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합니다. 동시에 지역 언론과 주민 커뮤니티에서 두 사건을 연속으로 묶는 보도가 늘어납니다. 팀장이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수사 정보를 분리하세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민 신고 접수 창구와 순찰 강화 구역을 명확히 공지하겠습니다. 경찰은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실무 대응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건의 기록이 첫 사건의 기록 위에 겹쳐진 시점, 수사팀은 같은 범인이면 다시 같은 지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위험 구간을 재조정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탐문, 증거 보존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두 사건이 동일 수법 가능성으로 묶인 뒤 수사본부는 골목 구조와 생활권 지도를 겹쳐 범인의 활동 반경을 분석합니다. 도보 이동 가능 범위와 차량 이용 시 이탈 가능 범위, 두 축으로 나누어 각 범위 안의 사각지대와 출입 동선을 다시 표시합니다. CCTV는 사건 핵심 구간에서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분석반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식별 가능한 화면 구간과 식별 불가 화면 구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식별 불가 구간의 전후에 등장하는 인물과 차량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세요. 분석반은 전략을 바꿉니다. 탐문팀은 주민 진술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 질문지를 사용합니다. 그 시간대에 들린 가게, 골목에 들어온 차량 종류, 특정 작업복이나 장비 목격 여부 같은 항목을 정형화하고 비정형 제보는 증거물처럼 따로 봉인의 중복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수사팀은 범행 준비물이 생활용품과 작업자재의 경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근 자재상, 공사장, 청소용품 납품업체, 건물 관리실을 순회하며 해당 시기 특정 자재의 구매 기록, 반출 기록, 야간 잔류 인력, 폐기물 처리 동선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건물 관리실은 야간 점검이 업무에 포함된 인물들의 근무표와 순찰 동선을 제출합니다. 관리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야간에는 경비와 관리인이 번갈아 골목을 점검합니다. 정우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동일 시간대에 특정 골목을 반복 통과할 수밖에 없는 업무 구조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리수거 점검과 시설 순찰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정우는 두 사건의 공통 환경이 특정 골목 몇 개에 집중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골목들이 대로와 연결되면서도 내부에서는 담장, 계단, 공터가 연속되는 형태라 외부 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현장 답사 보고서로 남깁니다. 수사본부는 강력 사건 전담 인력을 늘리면서도 탐문, CCTV, 감식, 기록 관리 역할을 분리해 서로의 결과를 교차 검증하도록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전날 확보된 사실과 아직 가설인 부분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와 협조해 골목 조명, 보수, 방범 순찰 확대, 위험 구간 안내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들은 범죄 예방 효과와 동시에 범인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 무렵 다른 시기의 별도 사건에서 생존자가 탈출한 경험담이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됩니다. 기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신정동 사건과 연결된 것 아닙니까? 팀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수사본부에는 해당 사건과의 유사성 비교 요청이 공식, 비공식으로 동시에 유입됩니다. 수사팀은 이 별도 사건을 즉시 동일범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생 시기, 범행 장소 유형, 피해자 접촉 방식, 물증의 종류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작성해 겹치는 항목과 겹치지 않는 항목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정우가 비교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겹치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지만 핵심 물증의 성격과 사건 전개 단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가 검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두 살인 사건의 핵심 수사 흐름과는 독립적으로 기록을 보존하세요. 한편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전담 수사팀은 인력 교체와 재편을 겪습니다. 새로 합류한 인력은 기존 기록을 재검토해 중복 수사를 줄이며 기존 인력은 누락된 탐문 구역과 확인되지 않은 알리바이를 다시 체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기록 관리 체계가 강화되며 초기에 단순 메모로 남았던 특정 직업군의 야간 동선, 관리실 협조 과정에서 드러난 출입 구조 같은 정보들이 사건 파일 속에서 별도 섹션으로 정리됩니다. 향후 재감정, 재수사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됩니다. 그러나 당시 과학수사 기술과 현장 물증의 한계로 인해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만큼의 결정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팀장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핵심 사건군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록과 증거물 보존에 집중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수사 강도는 점차 낮아지지만 사건 파일과 증거물은 언젠가 재검토될 것이라는 원칙 아래 봉인과 보존 절차를 유지한 채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두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 미제 관리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사건이 장기 미제 관리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갖춘 뒤 경찰서 보관 창고의 증거물 선반에는 사건 번호와 봉인 날짜가 적힌 상자들이 정렬됩니다. 신정동 사건의 증거물은 오염 방지 포장과 함께 재감정 가능성을 고려한 보존 상태 점검표가 첨부됩니다. 수사본부는 정기적으로 미제 사건 목록을 재검토하며 신정동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요약, 물증 목록, CCTV 검토 결과, 탐문 기록, 제보 분류표를 한 묶음으로 통합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려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목격자를 기대하기보다 남아있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찾아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록은 계속 보관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술서와 자료 제출 내역을 다시 정리해 파일에 추가하겠습니다.
정우는 현장 답사 보고서와 공백 구간 지도, 직업군 비교표가 시간이 지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핵심 문서로 별도 표시합니다. 당시 판단의 근거와 한계를 문서 하단에 명시해 후임이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두 살인 사건과 별도 사건을 한 묶음으로 소비하려는 흐름이 계속됩니다. 사건의 상징이 사실관계보다 앞서 나가지만 수사팀 기록은 확인된 사실과 검증 중 가설을 분리해 남기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한편 그 시각 과학수사 분야는 미세 증거에서 DNA를 추출하고 증폭하는 기술이 발전합니다. 과거에 확보했지만 분석이 제한적이었던 증거물을 다시 꺼내 재감정하는 체계가 미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2016년 무렵 미제 전담 인력이 장기 미제 사건 중 재감정 가치가 높은 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정동 사건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거물 보관 상태와 당시 체증 방식이 재감정 가능성에 부합하는지부터 점검이 시작됩니다. 재검토팀은 첫 단계로 증거물 목록을 현장 채취 물증, 피해자 관련 물증, 환경 물증으로 재분류합니다. 각 물증의 봉인 상태, 보관 환경, 이동 기록을 확인해 오염 가능성을 평가한 뒤 재감정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재검토팀 담당자가 목록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서로 쓰기 어려웠던 미세 흔적이 재감정 후보로 올라갑니다. 정우가 목록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끈의 섬유 부착물, 비닐 접힌 면의 미세 접촉 흔적, 결속 지점 주변의 피부나 땀 잔류 가능 영역입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국과수 의뢰서에 동일범 여부 확인 가능성을 명시하겠습니다. 재검토팀은 동시에 과거 탐문 기록과 직업군 비교표를 디지털화해 주소 이력, 근무 이력, 사건 지점과의 거리, 야간 활동 가능성을 겹쳐볼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바꿉니다. 종이 문서에 흩어진 단서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전환합니다. 데이터화 과정에서 골목 접근권과 야간 반복 통과 가능성 항목이 높은 인물군이 다시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과거에 참고인으로 조사됐으나 물증 연결이 부족해 넘어갔던 인물들의 기록이 재검토 목록에 포함됩니다. 재검토팀은 별도 사건의 기록도 함께 불러와 비교표를 갱신하지만 이 비교는 연결을 만들기가 아니라 연결 여부를 검증하기 목적임을 명확히 합니다. 검증 결과는 두 살인 사건 파일과 분리된 부록 형태로 보관됩니다. 재감정 결과는 한 번에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물증에서 부분 프로필이 확보되거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로 나오면서 재검토팀은 추가 장폭, 다른 물증 조합, 반복 검증을 통해 프로필의 신뢰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재검토팀 담당자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부분 프로필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족에게 섣부른 기대를 만들지 마세요. 그 사이 피해자 가족에게는 재감정 진행 중이라는 최소한의 안내만 제공됩니다. 수사팀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섣부른 기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진행 상황을 문서로만 축적하고 외부 공개는 제한합니다. 재검토 작업이 누적된 끝에 과거에는 분리된 사건으로 보이던 두 살인 사건의 물증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팀은 다음 단계로 동일 인물 DNA 여부를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검증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갖춥니다. 동일 인물 DNA 여부 검증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난 직후 재수사팀은 두 사건의 핵심 증거물을 동일한 표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채취 위치, 봉인 상태, 이동 기록, 실험실 처리 이력까지 한 줄씩 대조하며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도 모순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과수 재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팀은 부분 프로필로 남아있던 유전자 정보를 사건별로 겹쳐봅니다. 어떤 물증 조합에서 신뢰도가 올라가는지, 어떤 물증은 오염 가능성 때문에 제외해야 하는지를 실험 결과표로 분리해 관리합니다.
재검토팀 담당자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확보된 유전자 정보가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뚜렷해졌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동일 실험을 반복해 재현성을 확인한 뒤 보고서를 올리세요. 재수사팀은 이를 곧바로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일 실험을 반복해 재현성을 확인한 뒤 내부 결제 라인에 동일범 가능성 고도화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고서가 승인되자 수사팀은 기존의 광범위한 대상군 정리를 다시 가동합니다. 과거 조사 대상, 제보 대상, 주변 직업군, 근무지 인접자 데이터를 최신 주소 이력과 결합하고 사건 지점까지의 이동 가능 시간과 야간 접근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배열합니다. 정우는 이 재배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개인적 접점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이라도 범행 환경을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구조에 놓인 인물은 상위에 남겨야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특히 골목, 분리수거장, 공터, 계단 구간을 업무상 오갈 수 있는 직군을 별도 그룹으로 고정합니다. 재수사팀은 단순한 인상착의나 주민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문서로 검증 가능한 항목만으로 해당 시기에 그 구간을 합리적으로 반복했는지를 먼저 추립니다. 근무표, 야간 순찰일지, 출입카드 기록,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폐기물 반출 동선. 정우가 목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상위 그룹에 대해서는 당시 참고인 조사 기록을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 재검토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알리바이 확인 여부, 조사 당시 확보된 보조자료의 유무를 재점검하겠습니다. 과거에 확인하지 못했던 빈칸은 재검증 필요로 표시의 조사 계획표에 반영됩니다. 동시에 수사팀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대조에서 성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건 시기 이후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긴 인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확장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선행 정리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절차팀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사망 여부 확인, 신원 확인 자료 확보, 기록, 보존 상태 확인 같은 행정 단계를 하나씩 밟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위법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요청과 회신을 문서화해 사건 파일에 붙입니다. 수사팀은 사망자 대조가 가능한 경로가 확인되면 확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보관 기록, 표본 여부, 대조 가능성. 실제 대조를 위한 적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설로만 관리해 내부 보고서에도 단정 표현을 금지합니다. 정우는 과거 메모와 직업군 비교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인근 건물관리 업무자 그룹을 다시 상단으로 올립니다. 해당 그룹이 가진 특성을 사건 지도에 다시 표시합니다. 열쇠, 공용공간 접근, 야간 동선 점검, 분리수거 관리. 정우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범행지 주변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거주해 지형을 체감으로 아는 인물이라는 조건을 적용하면 대상을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재검토팀 담당자가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특정 인물이 사건 기간과 장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구조를 가졌다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수사팀은 범행지 주변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거주해 지형을 체감으로 아는 인물이라는 조건을 적용해 대상을 더 좁힙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사건 기간과 장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구조를 가졌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별도 파일로 묶어 집중 검증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마침내 적법 절차를 거쳐 확보된 대조 자료가 국과수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 결과가 사건 증거물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수사팀은 동일범과 신원 특정이 동시에 성립하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결과 통보서, 실험 조건, 대조 대상 식별 근거를 모두 교차 검증합니다. 이 신원 특정 과정이 굳어지는 동안 대중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묶여 알려졌던 별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동일 기준의 비교표를 다시 적용합니다. 시기, 장소 유형, 물증 성격, 절차 단계의 차이를 문서로 분리하고
연결 여부는 검증 결과로만 말한다는 원칙을 수사 결론 초안에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은 두 살인 사건의 동일범을 특정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만 피의자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검거가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결론을 남기는 절차가 됩니다. 팀은 발표 준비와 공소권 없음 종결의 법적, 행정적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자료 배열과 보고서 문장 정리에 착수합니다. 신원 특정 결과가 내부 검증을 통과한 뒤 재수사팀은 사건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쪼개기 위해 보고서 구조를 먼저 확정합니다. 확정 사실, 절차 한계. 세 칸으로 나눈 보고서 구조입니다. 팀장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예정된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왜 이제 결론이 나왔는가로 수렴한다는 점을 전제로 당시 기술 한계와 현재 재감정 기술의 차이, 증거물 보존의 중요성, 반복 검증 절차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설명 자료의 뼈대를 만듭니다. 정우는 2005년 초동수사 기록부터 장기미제 전환 기록, 2016년 재검토 착수, 2020년대 재감정 누적, 신원 특정까지의 핵심 문서들을 연결되는 장거 중심으로 재배열합니다. 각 문서가 어떤 판단을 가능하게 했는지 한 줄씩 주석을 붙입니다. 발표 준비 단계에서 수사팀은 피의자의 직업, 근무 위치, 동선 접근권 같은 요소를 설명하되 확인된 사실과 추정 가능한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 가이드를 만듭니다. 확정되지 않은 동기나 구체적 실행 방식은 보고서의 한 개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정우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두 살인 사건과 대중적으로 함께 묶여왔던 별도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표에 근거한 별개 관리 결론을 설명 자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별도 사건의 수사 결과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번호, 연도, 증거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세요. 재수사팀은 브리핑에서 사용될 시각 자료를 준비하며 실제 현장 사진의 공개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대신 골목 구조와 사각지대, 범행 지점 간 거리, CCTV 시야가 끊기는 구간 같은 환경 요소를 도면으로 정리해 시청자가 사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또한 유전자 재감정 결과를 설명할 때는 단순히 일치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어떤 증거물에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필을 확보했고 동일성 확인을 위해 어떤 반복 검증을 거쳤는지 절차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채취, 보존, 재감정, 재현성 확인, 대조, 공소권 없음 종결을 위한 법적 절차 문서도 병행 정리됩니다. 피의자 사망 확인 자료, 신원 특정 근거 자료, 수사 종결 결재 라인, 공소권 없음 처분의 이유가 하나의 묶음으로 결합돼 수사 결론 파일로 완성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발표 전에 핵심 결론이 먼저 전달됩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수사팀은 결론이 검거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종결 사유와 남는 기록의 범위를 문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법정에서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고 수사팀은 동기, 범행 과정처럼 증거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남는다는 한계를 공식 문장으로 남겨 향후 왜곡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브리핑 당일 경찰은 두 사건의 동일범이 과학수사 결과로 확인됐고 신원 특정까지 도달했음을 발표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사망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절차적 결론을 함께 제시해 해결과 처벌이 동일하지 않다는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놓친 지점이 있었습니까? 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기술 한계로 인해 확보된 증거물을 즉시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유사 사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우가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비교표의 근거에 별개로 관리됩니다.
수사팀은 질문을 사건 흐름의 3칸, 확정 사실, 절차, 한계에 맞춰 답변에 단정적 서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정우는 브리핑 이후 내부 회의에서 초기에 광범위 탐문이 남긴 방대한 기록이 결국 재검토 가능한 데이터로 살아남았다는 점과 기록, 표준화가 없었다면 재수사 과정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발표가 나온 뒤에도 커뮤니티에서는 과거에 형성된 상징과 소문이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공식 보고서와 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연도, 사건 수, 결론을 명확히 정리한 문장을 배포해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공소권 없음. 사건의 대외 절차가 마무리되자 수사팀은 남겨진 자료를 공문서 규정에 따라 보존 체계로 이관합니다. 브리핑 이후 다음날 오후 수사 결론 파일이 공식 보존 체계로 이관되면서 사건은 더 이상 진행 중 수사가 아니라 확정 사실과 절차가 정리된 기록으로 분류됩니다. 각 문서는 열람 범위와 공개 가능 항목에 따라 등급이 다시 지정됩니다. 수사팀은 브리핑 자료와 별도로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문을 작성합니다. 사건의 연도, 피해자 수, 동일범 확인의 근거, 공소권 없음 종결 사유, 별도 사건과의 관계를 항목별로 고정합니다. 재감정, 피의자 사망, 검증 결과, 별개 관리. 기자 민서는 후속 기사에서 연쇄 공포보다 기록과 재감정 절차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당시 수사본부의 기록 표준 양식, 장검을 봉인 절차, 재수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방식을 자료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주소 이력, 근무 이력, 접근권 분석. 지역 주민센터와 지자체는 사건이 남긴 생활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골목조도 개선, 방범, 카메라 설치 각도 점검 분리수거장 위치 조정, 야간 순찰 동선 재설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조치들은 사건 당시 사각지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행정적 답변이 됩니다. 다큐 제작진은 자극적 재현보다 동선과 절차를 보여주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역 출구, 대로, 골목 진입, 사각지대 구간, 사건 지점으로 이어지는 이동을 지도, 애니메이션과 환경 도면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자료를 확인하며 취재 계획표를 고정합니다. 제작진 담당자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범인의 동기처럼 확정되지 않은 영역을 중심축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연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라진 시간대의 공백이 어떻게 생겼는지, 초동 수사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제작진은 장기 미제로 넘어가면서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재수사에서 어떤 절차로 결론이 바뀌었는지를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영상 구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의 경계를 화면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확인된 사실은 문서, 감정 결과, 시간표로 제시하며 추정이 필요한 구간은 당시 자료로는 확정 불가라는 자막 규칙으로 통일합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이 왜곡된 상징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사건의 핵심 문장을 정확히 기록해 달라는 요청을 남깁니다. 피해자 2명, 2005년 재감정으로 동일범 및 신원 특정, 공소권 없음. 수사팀은 내부 교육 자료로 이번 사례를 정리하며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증거물 오염 방지, 제보 표준화, CCTV 한계 구간의 도면화, 직업군 접근권 분석, 장기 보존을 전제로 한 봉인 절차가 재수사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전환합니다. 정우가 교육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론은 났지만 범행 과정의 세부는 증거만으로 전부 복원되지 않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향후 누군가가 단정적 서사를 더 씌우거나 다른 사건과 무리하게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서 문구를 최종본에 포함시키세요. 동시에 수사팀은 결론은 났지만
범행 과정의 세부는 증거만으로 전부 복원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명시해 향후 누군가가 단정적 서사를 더 씌우거나 다른 사건과 무리하게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서, 문구를 최종본에 포함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던 1999 세명 같은 왜곡된 정보는 정정문과 후속 기사로 점차 교정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과거의 결합서사가 계속 재생산됩니다. 제작진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사건 분리 근거를 비교표 형태로 영상 내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비교표에는 발생 시기, 장소 유형, 피해자 접촉 방식, 물증의 유형, 수사 절차의 연결 여부가 최소 항목으로 담기고 두 살인 사건과 별도 사건이 유사점이 있어 보였던 이유와 별개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동일 화면에서 설명되도록 설계됩니다.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공소권 없음 종결이 갖는 의미를 법적 절차로만 설명해 피의자 특정과 처벌이 다른 결론임을 명확히 합니다. 남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록, 보존, 재검증 체계라는 점이 사건의 교훈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 정리 화면에는 사건의 시간표가 간결한 연표로 제시됩니다. 2005년 두 사건 발생, 장기 미제 관리, 2016년 재검토 착수, 2020년대 재감정 누적, 2025년 신원 특정 및 공소권 없음 종결. 각 단계의 핵심 증거와 절차가 한 줄씩 붙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미제로 끝난 공포담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결론에 도달한 기록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제작진의 다음 작업은 자극이 아니라 사실을 유지한 채 시청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장면을 분절하는 편집 설계로 넘어가며 플롯은 닫힙니다. 2005년 초여름과 늦가을 서울 신정동의 골목에서 사라진 두 여성. 그 사건은 20년이 흐르는 동안 증거물 상자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남긴 타임라인, 공백 구간 지도, 직업군 비교표, 그리고 재감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증거물 보존 절차. 이 모든 것이 2016년 재검토를 거쳐 2020년대 재감정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25년 동일범의 신원을 특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사망의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사건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태로 공식 종결됐습니다. 처벌은 없었지만 진실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확한 기록, 체계적인 보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재검증.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